예, 신경과의 김한준 교수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드리게 될 말씀은 파킨슨병 연구에서 환자의 역할이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이제 이 강의와 이 뒤에 전범석 교수님이 하시게 될 신약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서로 밀접히 관련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얘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연구를 해야 신약이 개발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신약에 대해서 물론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야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주로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앞에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왜 그럼 우리가 연구를 하는가?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주로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사실 여러 가지 단계, 여러 가지 종류의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제 파킨슨 병이라는 이 병이 도대체 어떤 병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환자들이 어떤 증상을 겪는지, 그리고 건강한 분들과 파킨슨 병이 있는 분들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길래 파킨슨 환자들한테서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한 이런 연구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차이점들, 그리고 파킨슨병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런 걸 알았을 때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지 알기 위해서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이런 연구를 합니다. 사실 이 두 단계의 연구는 치료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치료랑 관련이 있는 거는 뒤에 두 가지인데요. 파킨슨병 또는 각 증상의 치료법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요. 또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치료법이 정말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 같이 효과가 있는지 점검을 하고 또 어떤 약이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데 효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또 몇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어느 게 환자한테 제일 좋은지를 보는 연구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에 대해 알아야 그 다음에 그 병에서 생기는 문제가 뭔지를 파고드는 더 깊은 연구를 할 수 있고요. 이래서 파킨슨 병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병인지를 알아야 치료법에 대한 개발을 할 수 있고 또 파킨슨 환자가 무슨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알아야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한 우리가 치료제를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개발된 치료제는 또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다시 재검증을 하는 그런 연구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연구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은 세 번째 단계에 있었는데요. 이런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려면은 사전 연구에서 축적된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전 연구라는 거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많이 이제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증상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촬영을 한다든가 무슨 기계에 뭘 붙이고 뭘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연구들을 하기도 하고요. 실험실에서 시험관에서 새로운 물질을 합성해내는 이런 연구들도 하고 동물 실험을 해서 파킨슨병에서의 상황을 동물에서 비슷하게 재현하는 실험들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 대상으로 이런 새로 개발된 약물이나 치료 방법들을 임상 시험을 하는 그런 단계들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들도 필요하고 또 말씀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다 모여야 그 다음 단계 연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예인데요. 환자분들 중에는 사실 3개월, 2개월, 길게는 6개월에 한 번씩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새로운 약이 나오지 않았냐고 반복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한 개의 약이 나와서 시판이 되게 된다면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이라고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이 합성해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500개, 5,000개, 10,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동물 실험이나 세포 실험에서 대부분 다 탈락하고 걸러지는 게 250개에서 10개 정도 되고요. 임상 시험 단계에 들어가야 사람한테 처음 시작하는 건데 대개는 일상이라는 건 이 약이 정말 사람한테 써도 되는지 안전한 건지 독이 아닌지 이런 걸 보는 연구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단계에 가야 이제 어떤 치료제로서의 기능을 우리가 확인하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무슨 언론 같은데 새로운 신약이 나와서 5년, 10년 뒤에 환자한테 적용될 예정이다 하는 것들은 대개 이 정도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그런 물질이 나왔을 때 우리가 환자한테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테스트를 다 통과한다고 해도 실제로 약으로 사용되는 데는 5년에서 7년, 짧아도 그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럼 이제 아까 뭐 여러 가지 4가지 단계를 보여드렸는데요. 그 각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저희가 했거나 아니면은 뭐 저희가 아니라도 실제로 행해졌던 연구들의 이제 예를 제목을 뭐 말씀드리면 파킨슨 병이 어떤 건지 알기 위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해서 파킨슨 병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지금 외래에서 많은 분들한테 6개월마다 이제 계속 설문조사를 하면서 하고 있는 연구고요. 또 파킨슨 환자의 어떤 조직을 생검해서 파킨슨병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는 그런 것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영상을 찍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의 원인이 발병 기전을 알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통해서 뭐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기도 하고요. 유전자를 찾기 위해서 환자들 유전자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또 영상 연구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증상의 치료법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이죠. 진행된 파킨슨병에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연구. 대개 이제 실제 새로운 치료제의 연구는 효과보다 안전성이란 말이 더 먼저 들어갑니다. 이 새로 개발된 약이 정말 약 효과가 있더라도 독성이 없는지 위험하지 않은지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실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은 이런 파킨슨 병에서의 어떤 특정 증상에 대한 약물 실험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들이 이제 했던 실험 연구들인데요. 아니면 예정 중이거나 이런 파킨슨 병에서 사용되거나 아니면 다른 병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들이 혹시 파킨슨 병에서 영향이 있지 않을까? 또는 이 시상하액 뇌신부 자극수 같은 경우에는 운동 증상 때문에 쓰고 있는 그런 치료법이 다른 파킨슨병 환자의 수면 장애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가 이런 걸 분석하는 연구 또 약을 좀 다르게 써보면 어떨까 기존에 쓰고 있는 약이 우리가 생각했던 다른 증상에 듣지 않을까 이런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연구에 있어서 환자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에 참여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뭐가 좋으냐? 보통은 이제 이런 부분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새로 개발된 약물을 가장 먼저 접할 기회.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은 약이라도 좋으니까 저한테 뭐 실험한다고 생각하고 써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연구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연구는 하지 않고요.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의 안전이기 때문에 그게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그 연구를 시작도 할 수 없게 지금은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철저히 따지고 해도 사실은 약효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몰랐던 부작용을 먼저 경험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외래 시간은 사실 굉장히 짧은데 이런 연구에 참여하게 되면 자기 질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검사들을 무료로 시행을 해서 어떤 그 검사를 통해서 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실 수도 있고요. 보통 많은 연구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습니다. 직접 본인한테 당장의 이익은 없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의 뒷받침이 되는 지식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파킨슨병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그런 일반적인 면에 있어서 이제 기여한다는 면이 있고요. 또 이제 작은 부분으로는 뭐 교통비, 사은품 이런 금전적 보상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같이 드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라서. 그럼 이런 연구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공고를 내서 외래나 병원의 게시판, 이제 들어오시는 이런 길이나 이런데 병원의 게시판들이 있는데요. 보면은 뭐 파킨슨병뿐만 아니라 내과, 뭐 다른 뭐 외과 여러 과에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겠느냐는 공고를 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은 가끔 이제 본인한테 해당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는 이렇게 하지 않지만은 일부 질환 같은 경우는 신문, 지하철, 뭐 공공장소에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신문, 방송,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여러분이 접하게 되는 건 아마 진료 시에 이제 의료진이 권유를 하게 돼서 하게 되는 경우고요. 이런 경우를 접했을 경우에 이게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시면은 먼저 저희한테 이제 진료를 보실 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말씀하신다고 다 참여가 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연구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가진 환자들한테서는 일단은 이번에는 요런 증상이 있는 환자들한테서 먼저 한다,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맞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연구에 참여하시도록 더 추가적인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에 참여하면 실제 어떤 일을 겪게 되느냐? 대개는 연구를 이제 자세한 병에 대한 파악을 우리가 하고요. 설문조사를 하기도 하고 여기 있는 걸 다 하는 게 아닌데 연구마다 다 다른데요. 체열 또는 체액 취치를 하기도 하고 영상검사 또는 의료기기 이용한 검사를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연구는 조직생검에서 피부 또 침샘 뭐 이런 조직생검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뇌척수액 채취를 하기도 하고요. 약물 투여나 대개 이게 이제 새로운 치료제인 경우가 많죠. 아니면 시술, 수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거는 뭐 짧은 시간이 되지만은 몇 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면 어떤 불편들이 있느냐?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죠. 외래만 보고 가시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번거롭고 그다음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체열이나 조직생검 이런 것들도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약물 투여, 시술, 수술 이런 병에 대해서 좀 더 고치는 방향으로 해보자고 한 일들이 사실은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약물 시험이 뭐 임상 시험이 아니라도 기존에 하고 있는 치료들도 사실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약물이나 시술, 수술은 임상 시험에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 부작용이라는 게 아주 가볍고 별거 아닌 경우도 있지만은 굉장히 심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이제 가역적 즉 좀 지나면 다시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후유증이 그냥 계속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물론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뭐 부작용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개의치 않고 한다면 그건 진짜 뭐 흔히 얘기하는 그냥 뭐 안 좋은 말로 생체 실험 이런 식이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연구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항상 그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연구윤리위원회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이 연구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그럼 저희가 환자분들한테는 어떤 것을 기대하느냐? 참여 전에 이게 어떤 연구인지를 물론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참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나중에 이게 무슨 약을 주는 치료인 줄 알았는데 왜 약은 안 주세요? 뭐 이런 그런 연구가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연구라는 말에만 그냥 그 사로잡혀서 참여를 하시지 말고 어떤 연구인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한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권유를 이제 환자분한테 드리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이 되는 분들한테 보통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로서는 더 감사하고 사실은 본인한테도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라서 어떤 환자가 지켜야 되는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뭐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어떤 연락을 드리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숙지하시는 게 좋고 특히 이제 어떤 새로운 약물에 대한 임상 실험이나 이런 거일수록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참여한 연구는 끝까지 참여를 해주시는 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물론 연구 참여를 뭐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셨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진료에 불이익을 겪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뭐 그렇게 환자 저분은 저 때 뭐 안 한다고 했던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그 다음에 다르게 본다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동의하고 참여한 연구도 중간에 자유로 빠져나가는 것도 사실은 환자의 권리입니다.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건데, 근데 다만 끝까지 참여하시기를 권유드리는 이유는 대개 연구는 특히 새로운 약물 치료나 이런 연구는 사람 수를 정해놓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중간에 그냥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떤 그냥 마음이 움직여서 빠져나간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그분이 들어갔다가 그냥 빠져나오고 그분의 어떤 한테 투여됐던 어떤 자원들은 그냥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여를 결정할 때 신중히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 임상 시험 연구할 때 아셔야 될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몇 장 슬라이드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분들을 공식적으로는 피험자라고 부릅니다. 시험에 이제 피시험자라는 뜻이죠. 근데 피시험자는 환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정상인이 포함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호자분들도 여기 많이 와 계셔서 사실은, 그리고 환자분들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넣었는데요. 치료법에 대한 경우는 환자분들한테 한쪽에는 이런 약을 주고 한쪽엔 저런 약을 주고 또는 위약, 가짜 약을 주고 이렇게 실험을 하지만 파킨슨병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연구에서는 정상인과 파킨슨병 환자를 비교하는 이런 연구들이 많습니다. 사실 뭐 MRI를 찍어서 차이가 나면 정상하고 비교를 해야 될 거고요. 피 검사도 마찬가지죠. 근데 정상인 모집이 사실은 훨씬 어렵습니다. 병원에는 정상인 건강한 분들은 잘 안 오시니까요. 그래서 대개는 저희가 보호자분들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들이 같이 오셨다가 피를 뽑고 가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런 건강하신 분들의 검사, 건강하신 분들의 혈액 이런 것들이 파킨슨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외래에서 또 인체자원은행에서 피 뽑는다고 체열하고 가시라고 얘기 들으신 분 많이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인체자원은행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저희 과에서 한다기보다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나을 텐데, 이 현재로서 뭐 여러 가지 인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원을 다 이제 앞으로는 하겠지만 현재는 혈액을 보관을 하고 있는 이런 자원은행인데요. 파킨슨병에서 유전자가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유전자 연구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많고요. 파킨슨병에서 이런 유전자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일부밖에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환자분들 피를 일단 모아놓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인분들 피를 모아놓고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연구를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혈액을 보관해 놓고 가시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청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한테도 연구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환자분들 개개인한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외래에서 이런 내용을 뭐 접하신 분들은 있을 텐데요. 파킨슨병이라는 게 결국은 뇌의 병이기 때문에 환자의 뇌 조직을 사후에 직접 조사하는 연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학문적으로 알고 있는 파킨슨병이 뇌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뭐가 문제고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거의 모든 지식은 이런 환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사후에 기증한 뇌 조직을 연구를 통해서 외국에서 다 알게 된 사실들이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현재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본인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지만은 이게 이제 결국에는 전체적인 파킨슨병의 어떤 연구 방향, 치료 방향을 바꿔주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의사가 있으신 경우에는 진료 시에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가족들의 동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부검을 하시게 되면 이제 뇌 그리고 이제 그 외 신체 몇 가지 조직에 대해서 저희가 부검을 하는데, 가끔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이제 뭐 언론 같은 데 나오는 뇌사 했을 때 장기 기증하는 거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랑은 다르고 이거는 이제 부검을 해서 뇌 조직을 저희가 나중에 환자분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파킨슨병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시설, 뭐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결국 뭐 인력, 시설이라는 게 결국 다 비용하고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연구하는데 비용이 사실 많이 들고, 이런 연구비를 뭐 병원이나 학교, 기업, 사회단체 이런 데서 많이 제공은 있지만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외국에서는 어떤 소액 기부를 포함해서 개인분들이 이런 거를 지원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그 루게릭병에서 최근에 그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결국 이런 거랑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그런 지원들은 정부나 지자체 이런 곳에서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이 돼야 그 병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분들이 끊임없이 어떤 기관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요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는 어떤 이 돈과 관련된 이익이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건 사실 별로 통하지가 않는 경우들이 많고, 또 환자분들이 직접 얘기를 해주시는, 만약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으면 좋아서 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예, 이상입니다.